공천 전대 룰은 어디로, 이낙연 달래기, 과연 달래질까 등등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낙연 출당시켜라. 출당 요구가 삽시간에 불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당에서 나를 쫓아내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반응까지 보였는데요. 그 청원이 삭제됐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 지시로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청원과 관련해서 청원이 있었는데 당 차원의 조치에서 이제 홈페이지에 내렸고 그것은 당대표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통합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위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당대표도 그렇고 당 차원에서도 조치가 있었다. 그럼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청원이 뭐가 문제냐라는 반응입니다. 문제는 출당 청원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삭제 지시를 이제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통합 손을 내밀려고 하는 모양새에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요. 특별한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등과 연합할 가능성이 연합이다 뭐다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만나서 고민을 나누고 앞으로 함께 걱정하는 그런 시간은 이미 가졌습니다. 이른바 삼총리, 민주당의 삼총리,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 삼총리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삼총리가 모여서 공감대를 이뤘다라는 발언도 이낙연 전 대표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문제의식이란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등을 강하게 비판했던 문제의식으로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어쩌다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합니다. 현실에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습니다.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당에서 중지를 모으고 결단할 건 결단해야겠죠.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할 지경이다. 일주일에 몇 번씩 법원행 어떻게 총선을 치르냐. 당에서 결단 내려야 된다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삼총리가 이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낙연 총리 본래 예전 별명 중에 하나가 엄중낙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굉장히 신중하고 점잖고 말을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시는 스타일인데 최근 며칠 사이 방송에서 그다음에 어디 강의에서 또 출판기념회나 북콘서트에 가서 기자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상당히 작심한 듯한 발언들 많이 합니다. 무언가 작심한 듯한. 그렇습니다. 이 작심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을 정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소 지금 이 민주당 내 상황을 보면 좀 다소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작심을 했다는 면에서 보면 엄중낙연의 결심, 엄중낙연의 작심, 이건 간단치는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른바 비명계 5인방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분 이상민 의원은 지금 탈당해서 나와 있는 상태고 나머지 4분 원칙과 상식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12월 중순 정도까지 보고 결심을 하겠다는 건데 네. 이분들의 지금 후폭풍과 파괴력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 특히 엄중낙연의 작심이라고 하는 예. 이 부분이 지금 한두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거 엄중낙연 혼자서도 아니고 그렇죠. 그 뒤에 그렇죠. 삼총리. 그러니까 상당히 큰 결심을 한 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가 아니라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총리했던 분은 아니겠어요? 예. 다 전직 당대표 했던 것이고 또 다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과 만약에 회동을 하고 의견을 모으고 작심을 넘어서 작심 행동을 같이 하면 제가 보면 이거 쉽지 않은 것이다. 하민수 대변인 계십니다만 물론 지금 이재명 대표 그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 민주당 내가 이미 친명 일색화 돼 있어서 거기에 어떤 파열음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원칙과 상식과 비명계 일부 의원들의 반발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쓰나미가 시작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는데 우리 한 대변인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죠. 예.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하는데 더 이상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며 당에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라며 리더십 교체를 강하게 요구한 바 있는데 그 주장에 김부겸, 정세균, 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냈거나 총리를 지냈던 분들도 함께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보통 일은 아니다라는 분석인데요. 친명 지도부가 이 전직 대표들 혹은 전직 총리, 이 삼총리의
움직임의 견제구를 날리고는 있습니다. 새 총리 연결고리는 문정부에서 총리 지냈고 당을 많이 걱정한다는 것. 하지만 신당은 다른 문제다라고 신당을 만드시진 않을 거다라는 슬쩍 견제구 아닌 견제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한민수 대변인님, 네. 이게 뭐 보통 일은 아닐 텐데 새 총리가 3총리가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뭐 신당을 차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어디가 민주당이야? 뭐 이럴 수도 있는 상황.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신당을 차리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제로다. 예, 그렇게 근거는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들도 아니고요. 일단 친명 지도부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 원내대표부터도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후보를 도왔었고 그 정책위장 이기호 정책위장도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장관 총리할 때 장관도 했었고 그 민주연구원장 그동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 전략기획위원장 네. 다 이분들이 그 친명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당대표를 모시고 같이 일을 한 지도부를 구성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색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낙연 전 대표 그다음에 또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세 분 중에 저랑 가깝고 제가 좋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우리 민주당 내에서 정치적 연대를 하고 그게 또 우리 김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신당으로 갈 가능성 저는 이거는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세 분들 뭐 제가 직접 뭐 다른 분들 통화를 하진 않았습니다. 세 분들의 인식이 일단 뭐 포럼이나 이런 데서 말씀하신 거 보면 내년 4월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겨서 막아내지 않으면 그 이후에 얼마나 그 엄중한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인식들이 같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나 우리 경제 안보의 퇴행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민주당이 분열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민주 진영에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들이 갖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그 좀 전에 얘기 나온 것처럼 청원 삭제도 지시하고 그래서 현재 당을 네. 통합과 단결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 메시지와 행보를 하시기 때문에 잘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 전주현 의원님, 이낙연 전 대표의 답변이 아까 흥미롭습니다. 사실 지금 지도부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 지시로 이 좀 분열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출당 청원을 탁 정광석화처럼 삭제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많이 두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딱 기자들이 물으니까 뭐 별 생각 없다라고 한 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라는 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나갈 수도 있다. 근데 그 요구 사항과 별다른 출당 청원 삭제를 하든 말든 그건 본질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뭐 출당 요구를 삭제했다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 출당 오히려 요구를 해주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그 비명계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에 그 친명계 의원들이 지금 다 깃발 꽂으려고 다 지금 선거운동 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낙계라고 네, 부르는 그래서- 이낙연계 의원 현역 지역구에 이제 친명 자객들이 가 있다. 그래서 제가 또 잘 아는 민주당의 모 친명 의원도 네. 지금 모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열심히 선거운동 하고 있더라고요. 실명을 혹시 말씀하시자면 그거는 좀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언론에 봐도 그렇잖아요. 다 비명계 의원 있는 데서 다 뭐 비례대표들이나 윤영찬 의원이나 예, 그런 분들이 양지대 지금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 지금 깃발 꽂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의 뭐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게 어떤 그런 공천에 대한 확실한 방향, 정말 공정한 공천을 할 거라는 뭐 이러한 모습이랄지 이런 것을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건데 아직 그런 건 없잖아요. 그냥 당신 안 나가게 내가 신경 썼어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김용 그 부원장의 그 실형 선고가 사실 간단치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이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 네. 리스크가 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동규 씨의 말을 지금 법원이 믿었어? 그러면 유동규 씨가 지금 그 사건에서만 증언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기 모른다. 여기 가서도 증언을 하고
대장동 사건에서 증언하고 지금 여러 개를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유동규 씨의 말을 법원이 믿었어요? 이러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모든 사건은 다 유죄될 확률이 높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법 리스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도 많지만 선거 결과가 선고의 이 1심 판결 선고가 다 유죄가 돼버리면 민주당은 그냥 같이 수렁에 빠질 수가 밖에 없는 그런 위기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그 후퇴 아니면 당대표를 내려놓던가 아니면 불출마를 하던가 어떤 그런 그 결기를 보여달라 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저는 이 사법 리스크가 이 수면 위로 온 게 민주당에겐 굉장히 악재고 지금 뭐 어제 뭐 경기도에서는 왜 우리가 14만 건을 냈는데도 압수수색을 하냐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서도 이거는 과잉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압수수색은 검찰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하기 때문에 검찰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정권자는 법원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여러 가지를 증거를 보고 그 청구서를 보고 또 자료들도 보고 압수수색을 영장을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 발부에 의해서 검찰이 하는 것이지 검찰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봐라 내가 대장동 문제 있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김용 씨가 법정 구속되는 걸 보면서. 지금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뭐 유동규의 말은 다 거짓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이 좀 밝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정말 민주당 뭐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결국 민주당 전체 사법 리스크로 그렇게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도 또 재판이 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본인이 하고 있는 지금 3개의 사건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또 열심히 당대표가 열심히 또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자꾸만 이 법정에 오가고 뭐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이 총선을 앞두고 그 민주당에게 좋은 마음을 가질 수는 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직 총리들이 당연히 이것은 그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할 수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민수 대변인님 이게 좀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밝힌 부분이라 이재명 대표가 거취를 결단해야 된다. 당에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재명 대표는 혹 총선을 앞두고 거취를 뭐 결단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우리 전주혜 의원님께서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오죽했으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특수부검사 출신인데 역대 검사들 능력이 있다면 이 정도 사건이면 2, 3개월은 끝낸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해가지고 다른 거 뭐 했습니까? 경제를 챙겼습니까? 외교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갑니까? 속된 말로 부산 엑스포 유치에 성공했습니까? 그렇게까지 국민들 헛된 기대 심어놓고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2년 가까이 그렇게 털어가지고 다시 또 총선이 앞두고 또 대대적인 수사를 또 벌이고 있습니다. 저 해도 좋습니다. 그냥 꾹 가십시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집권당이면 좀 챙기고 집권 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명확히 입증을 하십시오. 영장도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사라는 게 이런 수사로 끝내놓으면 국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동연 지사님 말씀을 빗대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수사라는 건 공정성과 상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도 역대 보수 진보 다 떠나서 수사했습니다. 그거 하시고 예. 또 엊그제 우리 기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대법원장 후보자께서 영장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청구하는 네. 거를 사전에 좀 보겠답니다. 검찰에 좀 과잉 수사가 있다. 아까 이제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하실 그래서, 것 같고요. 예. 이낙연 전 대표의 이제 요구사항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냐 그 질문 드렸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가 이재명 대표께서 기자들이 물음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와의 어떤 만남이랄지 서로 같이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저는 뭐 머지않아서 이낙연 전 대표뿐만 아니고 예. 당의 여러 원로들과 또 당 대표가 보는 어떤 그런 자리가 있을 겁니다. 아 만난다. 이재명 모르게 대표가 이낙연 대표 만난다. 그 구체적인 지금 내용까지는 뭐 네. 조율 과정 같은 거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당연히 당의 그 주요한 지도자들과는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갖고 그 자리에서 당이 단결되고 통합되는 여러 말씀들을 나누고 우리 민주당이 분열되지 않는 길을 찾을 거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소통
하겠다.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만난다. 뭐 이런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이게 뭐 만난다고 해결된 문제냐 아니냐에 따라서 두 전현직 대표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